두 번째 시간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 최소 신장 트리에 대해서 다시 목요일 날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 이걸 줄여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MS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우리 말은 거의 뭐 통일해서 이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소 신장 트리라고 불러요. 그 스페닝을 갖다가 한 뼘이라고 보통 나타낸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신장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 신장 출이 프로블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뚝뚝 떨어져서 연결이 안 되는 그래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각 정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패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가중치가 있고 가중치가 있는 연결된 서로 연결된 이제 그 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 무방향이라고 또 뭐 번역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언디렉티드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에서 뭐를 찾는 거냐면 그 연결된 서브 그래프를 찾는 거다, 부분 그래프를 찾는 거다 하죠. 네, 이 부분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냐면 S면서 이 그 정점의 개수는 B고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는 T라고 하는 걸로 준다. 그래서 부분 그래프 S라고 하는 거를 이걸 갖다가 구축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 G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는 정점과 엣지로 나타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저희 그 T라고 하는 걸 사실 저희 그 부분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추리를 얘기한다. 이 얘기죠. 그 추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추리를 따서 여기다가 미니멈 추리. 근데 여기 스패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또 가중치를 생각했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 부분 그래프의 추리는 추리인데 구직하는 문제면서 이 그 t의 이 가중치들의 이 부분 그래프의 그 연결선들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찾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T라고 하는 게 연결선들의 수다라고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에지를 2라고 소문자 2로 나타냈다면 이것들의 가중치 합 이게 뭐가 되냐면 미니멈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응용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응용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최단 거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멀티캐스팅 네트워크에 예, 데이터 메시지 보내는 경우 메시지를 메시지를 갖다가 쫙 뿌리는 경우죠. 전 노드들의 어떤 저희 전 사이트에 발송하는 경우 최단 거리가 좋겠죠.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뭐 자세하게 적은 거는 저희 이 강의 자료 올린 거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들이 지금까지 계속 더 개선된 것들이 있을 거겠지만, 뭐 아직도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이것들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계산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논문 발표하고 그러면 그냥 뭐 인정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있다. 자, 이거는 뭐를 이용하냐면 이 알고리즘이 조금 전에 했던 10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근데 아까는 맥스 1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소 비용을 찾는 거니까 민 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하죠. 그러니까 맥스 힙에 반대되는 부등호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있다 하죠. 자, 이 알고리즘은 이거보다는 좀 속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을 좀 썼다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터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활용했다. 그래서 조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 프리미엄 알고리즘도 이 미니멈 스페인 추리 알고리즘에 적용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뭐 처음부터 저희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스칼에 대한 얘기죠. 예, 예. 자, 뭐 정점의 개수, 버틱스를 7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4번, 그다음에 5, 6, 7. 저희 전 시간에 이제 목요일 날 하긴 했어요. 뭐 더 간단하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 자세하게 동작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정점의 개수 7개로 늘려봤습니다. 1과 2 사이의 가중치가 5, 7, 그다음에 여기가 4, 그다음 6, 그다음에 3과 5 사이에도 연결선이 있어서 가중치를 3을 주고 그 사이에 4.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통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응용한다라고 했을 때 멀티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를 쫙 보내는 거. 그때는 어딘가 시작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이런 형태로 가중치와 그다음에 이 연결선들이 다 어디서든지 1번에서 7번, 1번에서 6번 모든 이제 연결 통로가 있죠. 경로를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얘기고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다. 이제 섬처럼 딱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거를 보자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소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과 2, 7 사이에 가장 민힙이니까 2라고 하는 키값이 작은 거구나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보다 더 작은 값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도 있고 또 4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가장 작은 키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다. 어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희비의 구조다 하죠. 근데 그 힙은 민 힙이다 하죠. 그러니까 루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 있냐? 키 값이 2가 있는데 여기에 있다 이제 6과 7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는 6과 7 사이에 해당되는 걸로 1과 이거 다 그리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할게요. 따라서 이와 같이 민힙에서 첫 번째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면 되겠다. 근데 선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요거만 선택해서 그렇지 점점점 선택하다 보게 되면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 추리기 때문에. 추리기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형태로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거를 삭제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 민희비에 해당되는 걸 다시 재조정해 주는데 얼마 걸리냐? 뎁스만큼 움직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또다시 루트 안에 올라가겠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안에 올라갈 거다 하죠. 그리고 이쪽에 뭐 4가 됐던 뭐 5가 됐던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작은 키값을 보니까 3이라고 하는 키값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선택해서 보니까 이거하고 이걸 했는데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걸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보니까 민힙의 루트 2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데 그 중에도 또 다시 마찬가지 물론 아까 여기 이렇게 됐겠죠. 3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고 여기 예를 들어서 4가 있고 뭐 5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3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4라고 하는 것이 루트 안에 들어갔죠. 민힘에 재조정하게 되면 그래서 4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추리의 조건에 벗어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죠. 그다음에 이걸 쓰게 되면 문제가 없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선택하니까 모든 정점들은 다 제그 연결이 가능해야 되고 추리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가중치 합은 최소가 돼야 되는 걸 찾는 것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4가 또 하나 더 남았죠. 이건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3과 6은 이렇게 해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값에 갖는 게 있는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발생하고 이거 5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또 사이클이 발생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2가 드디어 연결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의 거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이 모든 정점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중치의 합들 2번, 4번, 3번, 4번, 3번, 5번 이걸 다 합치면 가장 작은 값의 가중치를 갖는 이 추리가 완성된다. 그 추리를 뭐라 하냐면 미니멈 스패닝 추리라고 얘기한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말로 쓰면 뭐 이걸 알고리즘을 갖다 풀어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말로 쓰면 별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주어진 거는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 산출하고자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추리를 산출하는 거죠. 최소 신장 추리에 대한 걸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입력이고 이거는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G는 정점과 연결선 E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고 T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냐면
각 연결선들에 대한 걸 가지고 가중치 증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증가되는 순서. 그래서 이 에지들에 대해서 가중치 이 증가 순서대로 저희 그 민힙을 구축한다 하죠. 그래서 미니멈 힙을 하나 만들면 그 중에 루트 노드가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부분이 되죠. 그 연결선이 되죠. 그래서 그 연결선을 찾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여기에는 정점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각각의 정점들을 다 방문할 거니까 이걸 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을 썼던 얘기는 B라고 하는 정점들의 개수,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니멈 스패닝 트리. 초기에는 아직까지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일단 초기 값은 빈 추리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초기 상태, empty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연결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연결선의 개수가 아니라 이 정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i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아직까지 정점의 들이 여기 보게 되면 7개인데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할 적에는 이와 같이 이 미니 추리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자,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반복을 할 건데 미니와 힙을 하나 골라내는 거죠. 민 힙에서 가장 작은 값 하나 골라놓고 사이클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 힙이라고 하는 걸 구축했으니까 이와 같이 민 힙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가장 작은가? 가장 작은 이 그 연결선 에지 2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루트 노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노드니까 하나 그냥 덜렁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미니멈 힙을 재조정하죠. 재조정하는 거니까 결국 재조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이게 그 뎁스만큼 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여기서 사이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T라고 하는 데다가 E라고 하는 연결선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게 이거가 이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한 점. 이 없다면 이렇게 사이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아까처럼 여기다가 4를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 더 이걸 5를 넣었더니 사이클이 발생했고 여기 5는 빼고 이 5를 넣으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추리 이미 만들어진 추리에다가 이라고 하는 요 연결선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연결선을 하나 추가하면 이같이 정점의 개수도 하나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의 개수를 하나 더 늘린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반복은 자, 이거 이렇게 되는데 반복은 이 i 값이 n-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준다. 자, 이렇게 말로 쓸 수밖에 없죠. 이걸 갖다 조금 더 저희 그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에 돌아갈 수 있게 프로그램에서 들어갈 수 있게 뭐 C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바꿔서 한다면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저희 그 프로그램이 작성될 거는 실습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에서 알고리즘의 모습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그렇다면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먼저 이 민힙을 만들려고 했을 때 도대체 노드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노드의 개수는 엣지만큼의 노드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값의 루트 노드로 들어가서 찾아지는 민힙이라고 하는 걸 찾을 테니까 소문자 2를 이렇게 볼게요. 뭐 2라고 또 쓰니까 제 그 일반적인 엣지 하나 선택하는 건 아니고 전체 이 엣지의 개수, 연결선의 개수를 소문자 2로 나타내 보자. 대문자로.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하는 거가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번 단계 스텝 1 요거는 요거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물론 이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해도 되죠. 상수 시간이니까. 요거 미니블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그게 에지게스만큼 움직이면서 걸릴 테니까 요거는 이만큼 걸린다 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핏문 말고 리핏 전에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 가장 작은 에지를 고르는 건 어디냐면 루트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은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이 그 추리 재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루트 선택과 동시에 이 그 힙 재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힙 재조정할 때 걸리는 시간이 뭐라냐면 뎁스만큼 걸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깊이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따라서 뎁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된다 그랬죠. 뎁스는 깊이는 이것도 이상하게 이 깊이는 이렇게 되죠.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전체 요거. 근데 아까 그 에지의 개수를 소문자 2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거 하는데. 이거만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사이클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 선택해 놓고 다른 거하고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 보면 돼요. 이건 뭐 유니언 뭐지 find라고 하는 걸로 찾는 알고리즘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이 정도만 해보는 걸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데다가 리핏문을 썼죠. 리피트 언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면 요거는 얼마만큼 돌아가냐면 1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n개 돌아가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노드의 연결선의 개수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5에 요 로그 2에 여기에 실제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체 이거하고 두 개를 다 합치면 이게 더 값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이게 더 값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요거를 몇 번을 반복했냐면 리핏만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리미어 알고리즘은 이거보다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지 터치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보면 뭐 그냥 가장 작은 거 골라내는 거였죠. 그걸 가진 걸 찾기 위해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했다.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의 변형에 그 재조정해 주는데 시간
이 뎁스만큼 깊이만큼 그 움직이는 거 자료 이동 그거 이해는 걸리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프리미 알고리즘은 조금 더 개념이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죠.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터치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제 터치 개념을 사용. 자, 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으로 탁 만졌다는 얘기죠. 닿았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닿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터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라고 한번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B1, B2. 자, 이것들끼리는 서로 어떤 그 이미 연결관계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이것까지는 미니멈 서브 추리라고 하는 거, 미니멈 스패닝 서브 추리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데, 자, 여기서 연결선들끼리는 이렇게 정점들 간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깥에도 정점들이 있겠죠. 정점들이 뭐 번호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6, 7, 8, 5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연결선들 보니까 이것들끼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해 보죠. 가중치는 지금 빼고 요거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는 이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랬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긋는 거 요거는 B라고 하는 집합하고 연동이 돼 있죠. 따라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 요거 그다음에 이거 요거는 한쪽이 여기가 닿죠. 이것도 여기가 닿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터치하는 거다. 터치하는 연결선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죠. 반면에 이와 같이 이 부분 또는 이것들은 B하고는 관계없이 바깥쪽에는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터치하는 터치하지 않는 또는 노터치만 쓸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그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어요. 프림의 알고리즘. 여기다가 뭐 터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알고리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건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찾고자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죠. 아까와 같이 이 부분은 그 인풋이고 이쪽은 출력이 된다. 그리고 G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걸 찾는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를 찾는 거냐면 S라고 하는 걸 찾는데 정점의 개수는 똑같고 이와 같이 T라고 하는 걸 찾는 거다. 뭐를 찾는 거냐면 T를 찾는 거다. 이거 연결선들의 집합을 찾는 거다. 자, 이걸 찾는 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뭔 걸 하는 거죠. 이 아까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림 하나 그림 그리지 않아요. 이거 먼저 쓸게요. 이 B라고 하는 이 정점들의 개수가 있죠. 그래서 B에 있는 아까는 아무것도 이제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점이 가장 작은 거,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걸 갖다 골랐는데 이는 임의의 노드 하나를 선택한다 하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 C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선택한 거 B를 이렇게 일단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리 아직까지 안 만들었으니까 초기값을 가지고 추리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두 번째 단계를 와가지고 C라고 하는 거와 여기 정점에 해당되는 개수 이거가 다르다면은 계속 이 지금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을 하면 돼요. 이번에는 C를 터치하는 연결선들 엣지를 찾는데 여기서 보면 터치하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4라고 치고 이게 3이었다라고 친다면 어떤 걸 먼저 고를 거냐? 작은 값에 있는 걸 고르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U하고 W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볼게요. 그 엣지 UW를 W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걸 선택한다. 그럼 가장 작은 걸 선택했을 때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던 초기 비어있는 추리에다가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현재 추리에다가 이 엣지가 들어가겠죠. 그 엣지가 U하고 W니까 UW라고 하는 엣지를 하나 추가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를 선택했다고 치면 2번하고 8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V2하고 2번하고 8번 정점을 선택했는데 이게 요거는 어디 들어가냐면 B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B2는 B에 포함되는 거고 다른 B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이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거가 표현되는 거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던 걸 갖다 C 그 B라고 하는데 여기 C라고 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럼 C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C라고 하는 데다가는 뭘 쓰면 원래 있던 C에다가 U하고 W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해주면 어떤 정점들이 더 추가됐는지에 대한 거 확인이 된 거다.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이 프리미어 알고리즘인데 쓰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터치하는 것들 찾고 그 다음에 이 추리에다 집어넣는 엣지 이걸 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데 실제 C와 같은 언어로 작성할 땐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거는 실습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크루스칼 알고리즘하고 시간 복잡도에 대한 것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이메일 노드를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 그냥 고르는 거. 내가 고르고 싶은 거 그냥 고르면 되겠죠. 1번 하든 2번 하든 3번 하든. 그거 고르는 거니까 시간은 상수 시간 1 들어가는 게 나오겠다. 자, 여기서 2번에서는 정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러면 y물 돌아가니까 일단 여기서 정점의 개수만큼 돌아가겠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만큼 돌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거를 다시 골라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처음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골라내는데 여기 연결선들 터치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또 하나 골라내고 또 하나 골라내고 계속 반복해서 골라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얼마가 걸리냐면 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거는 얼마가 걸리냐면
스텝 2에서는 n 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따라서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라고 하는 시간만큼이 걸린다라는 거죠. 아까 크로스카라하고는 그거는 이렇게 걸렸죠. 이렇게 걸렸죠. 이걸 다시 바꿨으면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건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점의 개수가 많으냐, 에지의 개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이 정점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할 테고, 에지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림스 알고리즘이 좋으냐 크루스칼이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만큼 걸리니까 연결선 수가 적을 때 이게 유리하고, 이거는 그 정점의 개수가 보다 뭐 연결선 수가 적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우리 책에 보게 되면 그래프가 1, 2로 나누는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까지 하고 나서 그래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추가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뭐 책이 없는 거 추가할 필요 없고, 필요한 것들은 알고리즘 시간에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한 것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도 일종의 최단 경로 같긴 한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부터 아까는 이제 그 가중치의 합의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 거리 가지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두 종류로 나눠서 시작점이 있을 경우, 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작점은 없는데 각 제 그 노드와 노드 사이, 그래서 각 정점 사이에 어떤 제 그 최단 경로를 갖다 찾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알고리즘 상에서는 경로가 어디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표시가 되지 않고, 이 여기 두 가지가 다 이 비용 산출하는 걸로 들어가게 된다. 일단 여기서는 비용 산출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작점 있는 경우에 알고리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이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다이스라의 최단거리 알고리즘. 최단거리를 영어로 쇼티스 패스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정점들 사이에 쓰니까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올페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각 쌍들의 도시와 도시들 간에 또는 각 정점과 정점 사이에 최단거리를 찾는 거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플로이드의 이 최단 경로다 불러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만 하고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 쓰는 건 둘째 치고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다이스 알고리즘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발음하기 힘들죠.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자, 이 최단 경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그 다이스라 알고리즘에 대한 다이스라의 최단 경로 산출 알고리즘. 자, 여기서는 뭐만 나오냐면 비용만 산출되는데 비용 산출하면서 경로까지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로까지 넣어라라고 하는 걸 숙제로 드려도 되겠지만 뭐 저희 그 어저께까지 숙제하셨을 때 그저께까지 하셨고 기말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자료 찾으면 다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번 정점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이게 5개의 정점이 있다. 이걸 도시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50이 든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래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고 이래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0이 들고 이래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든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5가 들어간. 또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0이 들어간대요. 4에서는 2로 가는 길이 있는데 경로가 있는데 그때 비용이 20이 든다. 또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든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어떻게 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 그때 이거를 시작점으로 보죠. 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라고 했을 때 1번에서부터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그러면 직통으로 가게 되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럼 이거를 50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120이 나오니까 이렇게 거치게 되면 40이 나오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거치게 되면 35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을 갈 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번을 경유해서 5번 2로 가면 3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번에서 시작이니까 여기 가는데 비용이 50이 나온다라고 한번 써보죠. 직접 가게 되면 직통으로 갈 적에는 직선 거리로 간다면 30이라는 비용이 나올 테고 여기 직선 거리 가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올 거죠. 이런 거리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0, 100, 30, 50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뭐냐 보니까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요거를 경유해 가지고 다른 데 갔을 때 더 현재 값보다 작은 거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래서 5를 경유해 가지고 갔을 때 5를 경유해서 4를 가게 되면 현재 100인데 이렇게 가지 말고 5를 경유해 가게 되면 직접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죠. 따라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 이게 100이 아니라 20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되는구나. 그다음에 3으로 가는데 30이 나왔는데 5를 경유해서 간다라면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 좋겠는데 5에서 3으로 가는 경유하는 길이 없죠. 따라서 이 경유는 사실 길이 안 닦여 있다면 무한대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라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그다음에 2로 갈 적에는 이 5에서 2로 갈 수 있는 비용이 이게 길이 없으니까 비용이 무한대가 든다. 따라서 이 비용이 무한대 비용이 나오니까 5를 경유한다는 건 그냥 50을 그냥 두자 이거죠. 자, 이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거는 5는 이걸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비용이 또 제일 작은 걸 찾아보니까 이게 다음번에는 제일 작은 거다. 20. 그렇다면 4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경유 더 작은 거 있는지 찾아보자. 4를 가는데 20이 나왔으니까
3을 갈 때 4를 경해서 가는데 이렇게 가려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무한대. 4에서 2로 가는 비용이 20이 나오니까 여기가 20이 나오고 20이 나오니까 여기가 50이었는데 이게 40을 가지고 줄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뭐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3번하고 2번하고만 남아 있는데 비용이 더 적은 거는 이게 더 비용이 적죠. 30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자. 3을 경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 중에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된 거, 요거 선택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1에서 3을 경유해서 2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아니면 그냥 가는 게 좋으냐 지금까지 비용 중에. 그러면 30에다가 3을 결제하면 35가 나오죠. 이건 40이죠. 그럼 어느 게 더 좋으냐? 35를 3을 경유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35.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가는 길이 비용이 산출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가고 요거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요거는 30은 이렇게 갔나요? 어디서 갔나? 이렇게 직접으로 가고 이렇게 찾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을 그려 보면 이거는 이렇게 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가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면 직접 가는 것보다 좋다. 자, 그래서 전체 이 그 최단 거리가 여기 1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을 때 최단 거리의 그 비용이 산출되는데 다이스 알고리즘은 이렇게 찾아지는 거다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산출하는 그 아이디어는 뭐냐? 여기 산출 룰이 있어요. 다이스 알고리즘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었죠. 35가 되는데 아까 4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있는 값하고 하나 경에서 가는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찾는 거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미니멈 값을 찾는 거예요. 원래 있던 값 이거를 이런 값들을 갖다 이런 걸 DW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DW라고 하는 요거와 뭔가를 경유해서 가는 거 그거 갖다가 B에서 W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 그래서 이게 B라고 하고 이게 W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 요걸 경유해서 가는 거하고 바로 가는 값하고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0이라고 하는 거는 B라고 하는 3번을 B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요 비용을 추가하는 거죠. B에서 W까지 비용. 이걸 버리니까 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W까지의 비용을 두 개를 더해서 최소한의 값을 가지고 요거 값을 바꿔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산출해 주는 아이디어를 이 다이스라는 사람이 제시해 가지고 찾아낸 방식이 요 다이스라 알고리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다이스 알고리즘 목요일 날 맞아 하고 플로이드 알고리즘 또 목요일 날 하고 해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